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2022년 8월 31일 마감 시황 진행하게 될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지수 점검, 그리고 향후 전망, 그래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상한가를 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상한가를 친 종목을 자꾸 이제 진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 불문하고 그게 내일 상패를 하든 아니면 뭐 내일 뭐 동전주가 되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일단 상한가가 그려졌다라는 것 자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종목이 조그만한 종목이고 뭐 큰 종목이고 그런 거나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개별 종목으로서 상한가를 진단을 드리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은 없습니다. 네. 자, 대신 이제 다른 이제 좀 다른 테마가 되는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이제 하방 경직 받고 밑으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오늘 좀 이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0.86 정도, 0.86%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였고요. 좀 이제 저항선을 뚫고 지지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지금 이 영역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 안 봐요. 왜? 그냥 이제 이거는 차트가 무너진 차트예요. 이거는 그냥 하방 받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잡혀주지 않으면 코스닥은 계속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서, 사실상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그냥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1 정도 무너질 때 코스닥은 한 3 정도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전히 지금 증시 자체는 암울합니다. 예, 페드에서 긴축 우려에 국내 회사채 금리가 다시 연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채가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회사들이 자금 흐름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가 좀 제한이 되네. 그러니까 이제 궁하면 우물 판다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금리 더 올려줄 테니까 돈 좀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사채 금리가 연 4.621% 연중 최고점을 경신한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가, 또 이날 또 3년물 금리 또한 이날 좀 이제 4.634%로 좀 이제 최고치를 꼽았고, 이날 저차 연고점을 기록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좀 이게 왜 그러냐면 다 기준금리 때문이에요. 기준금리를 위로 올리니까 현금 융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제약이 되니까 회사채를 이제 발행을 해서 이제 자금 융통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이제 각종 연준 위원들이 파월 의장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진 다 모든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에 동조를 하고 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맞고, 현금을 보유하는 게 최상의 판단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고 싶으셔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거니까, 일단 최선은 현금 보유,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축소로 이제 두시되,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장 후반에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이거는 뭐다? 지금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낙폭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제일 커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있는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낙폭이 제일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항상 염두에 두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상황이 되면은 마냥 이게 계속 이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흐름이 좀 재미없게 흘러가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 전망까지도 다 이제 말씀드렸죠. 현금 보유 이런 게 최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종목 굳이 뽑아보자면, 지금 그러니까 진짜 개잡주, 정말 앞에 개자를 붙일 정도로 개잡주 수준의 어떤 그런 거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잡주 오브 잡주를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근본 있게 좀
추천은 아니고 이런 섹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LNG죠. 예,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중단의 예고에 유럽 가스값이 폭등했고 1년 전보다 한 1000% 가량 또 올랐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액화 천연가스 부분도 이제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두산인프라, 현대두산, 현대두산 인프라코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BHI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전부 다 액화 천연가스 관련주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에 좀 이제 딱 올라타가지고 같이 매매를 하는 편이 굉장히 높다. NK 같은 경우도 이제 난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NG를 우리는 독일이나 뭐 이제 유럽처럼 그 관을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를 태워서 이제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적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제일 좋은 게 흑자 전환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LNG에 대한 수요가 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주가도 위로 타게 올라가면서 기간 조정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 바닥 상승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좋긴 한데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이미 타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게 밑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쯤 한 35,000원, 37,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위로 이렇게 말아 올릴 때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